직장인 수능일기. 유튜브에 달린 정말 감사한 댓글, 피트 익명의 늦가기 한의대생. 아직 소규모의 유튜브 채널이라 이상한 사람보단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정말 많은 조언과 따뜻한 응원을 받고 있다. 매일 들어와 인사해주는 분들, 먼저 겪은 경험을 공유해주는 분들, 우연히 들어와 응원해주는 분들, 합격 후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분들, 모든 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공부를 이어나가는 데에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오늘 자기 전에 달린 늦가기 한의대생님의 댓글은 감동의 쓰나미였고 유익한 내용이라 박재겸 공유하고자 한다. 댓글의 길이와 일목요연함에 한번 놀랐고 이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며 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분석력과 내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까지 꼼꼼히 짚어주신 통찰력에 또 한 번 놀랐다.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곱씹을 때마다 정말 정성 들여 쓴 글이라는 게, 똑똑한 분이라는 게 느껴진다. 분명 멋진 한의대 생활을 하고 계시며 뛰어난 한의사가 되실 거라 감히 궁예질해 본다. 나도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 생산자보단 소비자로 보내기 때문에 일면식 없는 유튜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움되는 댓글을 써주는 행위 뒤에 얼마나 큰 마음과 사려 깊음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한 탓이고 점수가 잘 나오면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조언 덕분일 것이다. 예쁜 마음들을 모아주셨으니 그 보답으로 더욱 정진해야겠다. 흔들리던 공부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꼭 깊이 새기고 자주 들여다볼 것. 약점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좋은 성과 낼 것.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이하 댓글 내용. 저도 직장 생활하다 늦게 한의대에 온 사람입니다. 총 2년 수능을 준비했었고 20대 후반에 가서 현재 30대 초반이고 현재 한의대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라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점수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극복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목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성적 정체기가 오고 불같은 난이도에 단체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버텨내야 표준 점수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양치기의 함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 체력은 단순히 푼 문제의 양이 많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문제를 풀어도 적절한 난이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제풀이 체력이 늘지 않습니다. 힘만 들 뿐이죠.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란 부분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여야 문제풀이 체력이 늘어납니다. 운동을 하실 때도 20분 계속 뛰시는 것보다 10분 내로 고강도 인터벌로 짧게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력은 휴식과 한계치를 왕복할 때 늘어납니다. 1분 전속력으로 달리고 1분 쉬고를 5번 반복하는 거죠. 국어 문학. 이 파트는 시간을 들릴 지문과 아닌 지문을 빠르게 구분하고 빠르게 풀 지문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훈련했습니다. 시간을 들릴 지문이라 해도 한 회차에 한 지문 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학 파트에 대한 팁은 가볍게 짚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납득할 만하고 아실 만한 내용이겠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점수 정체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낯설고 난해한 작품, 낯설지만 전형적인 작품, 익숙하지만 복잡한 작품, 익숙하고 쉬운 작품 4가지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낯설고 난해한 작품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칫했다간 오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난이도 조절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품은 시라면 최대한 표현법, 구성, 명백히 드러난 정서를 파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소설이라면 등장인물, 서로 간의 관계, 행동, 성격 순으로 파악했습니다. 인물이 가지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명백히 드러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했습니다. 어차피 인물이 가지는 감정은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보고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선지를 고르면 안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난해한 작품의 정서 파악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문 속에 누가 봐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로 명백하게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걸 빠르게 캐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낯설지만 전형적인 작품과 익숙하지만 복잡한 작품은 사실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자는 소설이라면 평소처럼 해도 되지만 시라면 변주를 준 특징점을 반드시 캐치해내야 합니다. 후자는 소설일 때, 특히 고전소설일 때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이럴수록 최대한 드라이하게 사건의 순서와 인물의 행동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익숙하고 쉬운 작품은 지문보다도 문제의 함정과 힌트를 최대한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 지문을 최대한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양치기를 통한 숙지가 중요합니다. 국어 독서. 텍스트에 대한 저항력과 읽는 속도를 키우셔야 합니다. 평소 유튜브를 자주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보신다면 자막이 있는 영상 위주로 소리를 끄고 2배속 이상으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지문을 풀고 인강 해설을 듣는 방식을 쓰실 텐데 전반적인 내용은 기억하지만 디테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 시간이 지난 다음 해당 지문을 다시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한 지문당 원래 들였어야 할 시간에서 1, 2분 정도 줄여서 100% 다 맞춘다는 목표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또한 피셋, 리트 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수능 볼 때만 해도 꼴값 떠는 줄 알았는데 저 두 시험의 문제들이 비문학 점수 올리는데 아주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통령 발표대로면 효용이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수능 출제를 들어간 출제위원들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구평에 쉽게 내서 간보고 수능의 난이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대비하셔야 합니다. 비문학 킬러 지문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 생각보다 양치기가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문제의 개수보단 난이도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킬러 100문제보다 최고 난도 킬러 10문제가 훨씬 시간도 적게 소요되고 실력도 빠르게 늡니다. 대통령 발표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난이도 높은 문제를 진짜 죽어라 혼자 힘으로 풀어낼 때 실력이 오릅니다. 중킬러 위주의 훈련은 구평 이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를 많이 풀고 뿌듯해하는 함정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어려울 때 휩쓸리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난이도가 높을 때 꿋꿋이 버텨내야 표준 점수가 오릅니다. 영어. 학창시절 토익 점수와 현재 영어 점수를 보고 파악해보면 어휘가 약점인 걸로 파악됩니다. 극단적이어 보일지 모르지만 영어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단어 암기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법은 범위가 많지 않고 문제도 한 문제니 간과하기 쉽지만 관계사 생략, 도치, 콤마, 괄호는 난이도를 높이는 주범이니 최대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같은 말을 같은 단어 조합으로 해도 저런 방식으로 지문이 작성되면 어려워집니다. 학창시절에 비해 영어가 어려워졌다고 느끼실 텐데 단어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킬러 문제는 한 문제라도 맞추셔야 합니다. 내 문제가 킬러이니 찍어서 한 문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서 한 문제 이상 실수할 것이고 찍어서 맞추지 못한다면 치명적입니다. 네 문제 중 한 문제를 맞추고 나머지 세 문제 중 한 문제를 2개 선지까지 추리고 나머지 2문제를 시간 전혀 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찍는 게 보통 아슬아슬한 1등급의 이상적인 전략입니다. 물리왕. 저도 물리를 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는 1등급 궤도에만 오른다면 만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체역 학도 없어지고 만점 방지라는 트렌드는 이미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등급이 42, 43점에 걸치거나 만점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죠. 1등급이 45에서 47에 걸칠 것으로 예상하고 1등급만 따낸다는 전략을 짜시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등급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나오더라도 그 전략에 맞게 도출한 1등급은 표준 점수가 낮을 겁니다. 경향성에 따르면 45에서 47에 걸칠 가능성도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만점을 뽑아내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구과학 1. 저는 지구과학을 하지 않았기에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능 잘 되시길 바라며 응원드리겠습니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